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거대한 자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냉혹한 경고입니다. 2020년 이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단독주택을 매입하는데 무려 17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7조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는 중국의 연간 전체 국내 총생산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을 다각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부의 이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끔찍한 진실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주택시장의 붕괴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마침내 주택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들은 미국 전체 임대주택의 40%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당신은 다시는 집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은 블랙록에게 평생 월세를 내는 영원한 세입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봉건주의이며 우리는 그들의 농노가 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주택 가격이 60% 폭락하는 그 순간이 와도 당신은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금과 신용은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웃이 압류당한 집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을 당신은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의 자금원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각종 펀드와 ETF, 바로 그 돈이 당신의 자녀가 집을 소유할 기회를 영원히 없애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거대 기업이 어떻게 시장 붕괴를 조작하여 주택시장을 장악하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낱낱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미 2008년에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과 그로부터 4조 달러를 벌어들인 방법을 되짚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어떤 우편 번호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어떤 시장을 무기화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시간표까지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이 닥치면 너무 늦습니다. 기회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대 기업은 임대 수익을 위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 집을 삽니다. 2020년 이후 기관 투자자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블랙록의 자회사인 인비테이션 홈즈는 82,000채, 아메리칸 홈즈 포렌트는 59,000채, 프로그레스 레지덴셜은 83,000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만 총 57만 4,000채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집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37개의 특정 대도시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에서 그들은 전체 단독주택 임대 매물의 20%에서 35%를 장악했습니다. 피닉스는 32%, 애틀랜타는 28%, 잭슨빌은 31%가 기관 투자자 소유입니다. 이 도시들은 인구와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지만 주택 공급은 제한적인 소위 선벨트 지역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비싼 값에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애틀랜타의 한 주택이 32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평범한 구매자들은 34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자회사는 무려 42만 5천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호가보다 32%나 높은 가격, 전액 현금, 주택 검사 면제, 7일 내 계약 완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5만 달러의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 10년을 저축하고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는 평범한 가족은 이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무한한 돈을 가진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이 아니라 명백한 경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개별 주택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집을 32% 비싸게 사면 그 지역의 주택 비교 거래가가 25%에서 30% 급등합니다. 이는 결국 동네 전체의 집값을 20%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거품을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이 헐값의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헐값에 팔렸던 기업과 부동산이 훗날 몇 배의 가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며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을 마련한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거대 자본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이 모든 계획의 예행연습이었습니다. 당시 주택시장이 붕괴하고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었을 때 블랙록은 4조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들은 압류된 주택 20만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자 집값 상승과 임대 수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2008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08년에는 은행이 위기를 초래했고 블랙록은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블랙록은 직접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점에서 집을 사들여 거품을 키운 뒤 스스로 거품을 터뜨리고 바닥에서 더 많은 집을 헐값에 주워 담을 계획입니다. 그들은 판의 양쪽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거품 만들기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비싸게 사들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폭등시킵니다. 2단계, 2025년 시장 동결시키기입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매입을 중단할 것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는 실종되고 호가는 무의미해지며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격을 내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오른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단계, 2026년 붕괴 유도하기입니다. 패닉에 빠진 매도자들이 집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가격은 12개월 안에 40%에서 60%까지 폭락할 것입니다.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 즉시 4단계가 시작됩니다. 4단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자산 수확하기입니다. 2021년에서 2024년
최고점에 집을 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평범한 가장들입니다. 그들의 집값은 반토막이 났지만 대출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집을 팔 수도 재융자를 받을 수도 없는 깡통주택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실직이라도 하면 집은 압류당합니다. 그리고 누가 전액 현금을 들고 그 집을 사러 나타날까요? 바로 블랙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62만 달러까지 부풀렸던 집을 28만 달러에 사들여 당신에게 영원히 임대해 줄 것입니다. 이미 데이터는 이 시나리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월간 주택 매입 건수는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블랙록의 CEO와 임원들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조용히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계획의 방아쇠는 바로 금리입니다. 미 연준은 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평범한 가게에는 직격탄이지만 현금으로 거래하는 블랙록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들을 제거해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현 연준 의장은 블랙록의 전직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블랙록이 당신의 동네를 장악하면 임대료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들이 30% 이상 장악한 시장의 임대료는 전국 평균의 2배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있고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일한 전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지만 행복할 것이라는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작성된 계획입니다. 이것이 불공평하고 조작되었으며 합법적인 약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정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으로 분노하고 적응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둘째, 이 게임의 규칙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2번째 선택을 지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집과 자산을 모두 잃고 영원한 세입자가 된다면 당신은 누구도 도울 수 없으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고 당신의 자산을 지켜낸다면 당신은 살아남아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의 자산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2025년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은 임차인으로 살면서 시장 붕괴를 기다렸다가 2027년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더 나은 집을 다시 매입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거대 자본이 집중하는 과열된 시장은 피하십시오. 대신 기관 투자자들의 소유 비율이 낮고 가격이 안정적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당신의 퇴직연금이나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돈이 당신의 미래를 잠식하는 기업들에 투자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부를 약탈하는 시스템에 자금을 대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앞에서 개인은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힘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은 이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이 모일 때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